최근 일본에서 문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뽑고 있는 사회정의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역전 현상. 코로나가 정갈하기 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여행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었습니다. 일부 일본 지역은 한국인 여행객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죠. 코로나 직전인 2018년 방일 여행객을 보면 735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방일 한국인은 고작 48만 명으로 코로나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일본의 문화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든 타국 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보다 자국 문화를 타국에 퍼뜨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오래전부터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즈오카 현립대 고아리 스스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여행객 수가 엄청났고 그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왔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왔을 때 문화, 친절, 청결 등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일본은 문화적으로 괜찮은 나라, 여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경험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화적 역전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을 마음대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TV, 인터넷, 음악, 영화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일본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한국 문화 붐이 일어났고 현재는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이름표를 다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과거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 문화 붐이 일었었습니다. 패션부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마치 지금의 일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일본 컨텐츠에 관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고아리 스스무 교수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향후에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고아리 스스무 교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여성과 젊은 층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그보다 더 확장이 된 40대 남성들까지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초반 겨울 연가가 일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면 2차 한류 열풍은 2010년대 빅뱅, 소녀시대, 카라가 젊은 층을 상대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3차 한류 열풍은 트와이스를 비롯한 아이돌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일부 세대에만 나타나는 비주류 문화로 여기며 정신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차 한류 열풍부터는 완전히 인식이 뒤바뀌게 됩니다.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한류 컨텐츠가 여성이나 젊은 층뿐만 아니라 한류 컨텐츠에 보수적이었던 남성들까지 매료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OTT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자 한국 제작자들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작비에 투자하며 작품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주목해서 일본 콘텐츠가 한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골드타임 시간대 드라마의 평균 제작비가 2천에서 3천만엔 수준이며 최고 제작비는 5천만엔인 반면 한국 지상파 드라마 2013년 회당 평균 제작비가 3억 7천만원이라 소개하며 제작 환경과 배우, 작가, 감독들의 높은 실력이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와 경쟁이 안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제작진과 높은 퀄리티의 드라마는 한류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일본 중년 남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한류 열풍이 세대를 더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한류 콘텐츠가 스며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이죠. 1차에서 3차까지는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층 같은 특정 계층에 맞춰진 붐이었다면 4차 한류 붐은 드라마를 앞세운 한국의 모습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비슷하지만 아날로그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디지털 한국에 일본 대중들의 관심을 막기 힘들어지자 일본 전문가들은 문화 역전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80에서 1990년대 아시아 문화를 이끌던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문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뒤늦게 일본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사는 한국과 콜라보를 해서 한국 시스템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니 뮤직이 JYP와 콜라보해서 일본 걸그룹을 선발하는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한국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육성하는 방식을 일본 연예계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으로 가서 콘텐츠를 배우고 왔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한국이 아시아 콘텐츠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이제 저절을 넘어 한국에게 배워 일본도 성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지가 않아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락, 밴드, 발라드, 댄스 등 일본 음악계는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니메이션 노래 또는 일본 아이돌의 노래가 대세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기존에 실력 있는 뮤지션이 앨범을 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린 내부 사정도 있어서 일본 구구들이 말하는 일본은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실상 일본 업계의 움직임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드라마와 음악계뿐만 아니라 만화 시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망가, 애니메이션 천국인 일본에서 한국의 웹툰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귀멸의 칼날 누적 판매량만 1억 5천만 부를 달성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일본에서 종이 만화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 출판협회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 만화 매출액이 6천억 엔을 돌파하면서 1978년 통계조사 발표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전자책, 웹툰 등이 포함된 디지털 만화의 성장세가 종이 만화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봐도 디지털 만화 시장이 3,420억 엔으로 기존 만화 시장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 디지털 웹툰 1위 플랫폼이 라인 망가와 픽포마 모두 한국 업체가 주 업체입니다. 한국의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웹툰이 일본 젊은층에게 노출되고 일본 작가들도 한국 플랫폼을 통해 연재하기 때문에 일본 작가가 만든 작품의 수익이 한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일본은 책방, 중개상, 출판사로 이어지는 유통고리가 굳건해서 디지털 전환에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한국이 일본의 시장의 틈새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